네, 시사 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안을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세상 돋보기 시간 최기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기부금입니다. 네. 뭐 이태원 참사라든가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고 오송 지하철도 참사 같은 이 자연재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역할을 잘 못하면 국민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홍빈 대장 관련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또 기부금을 또 내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보면은 정부의 대응, 국가의 대응은 조금 늦는 것 같고 바로바로 대응하는 건 국민들인 것 같고 시민들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돌이키기 어려우니까 우리 정부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나서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또 희망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피해자분들께는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고 또 직접 행동에 나서시는 분들께는 응원과 지지의 그런 말씀 보내드립니다. 네.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국가의 본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거다. 이걸 우리가 좀 요즘에 잊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일반 회사면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반 회사면. 근데 이제 국가에 소속이 돼 있고 국가가 함께 하고 있는 국민이 주인인 국가에서 구상권, 이거는 좀 이거는 이제 뭐 시간이 가봐야 되니까 일단 오늘 주제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보면은 참 국민들, 시민들이 만사 제쳐놓고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자, 어쨌건 간에 피해자들이 이제 삶에 복귀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게 기부금이에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기부라는 게 어떤 건지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네, 우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방금 바깥에서 얘기 듣고 있었거든요. 네네.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관련 법령이 혹시 다른 법령이 있는가? 재난구호법 같은 거 막 찾아보면서 해외 재난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막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일단 들어왔는데 지금 저도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법원에서 1차적으로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국가의 편을 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부. 법에 어떤 건 이제 뭐 결국 민사적인 구상 책임을 청구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할 텐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국가의 권한을 반드시 행사해야 될 것인가는 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상황이 그 국가의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국가가 청구를 한다면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판단해서 청구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일 수는 있겠으나 국가가 과연 그런 구상권 행사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가? 특히 해외에 있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재난구호법에서 정한 재난에 해당하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정의 규정에 있는 좀 이따 또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부금 얘기를 했는데 기부금품법에서 얘기하는 기부금품이라는 건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품이나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급부 없이. 반대급부 없이. 원하는 거 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가 없이 그냥 증여하는 것. 이것은 이 법에 얘기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뭐 축하금, 찬조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렇게 금전이면 특히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가를 바르지 않으면 모두 다 기부금에 좀 법에 그렇습니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일단 대가 없이 주는 것은 기부금인데 이 기부금품 법에 적용이 대상되는 것은 기부금이 아니라 기부금 모집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식으로 모으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일단은 기부금품법에 적용이 되는 기부금은 대가 없이 방금 말씀드린 네네. 어떤 시민께서도 전화하셔가지고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몹시 분노하셔가지고 또 이분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기부금을 좀 내고 싶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내는 거 기부금입니다. 네. 하지만 기부금품법에 적용 대상은 아닌 것이죠. 자발적으로 모집 행위에 대해 의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기부금품법에서는 모집 행위에 의한 돈이더라도 적용 제외된 게 있습니다. 네. 법인이나 사회단체의 소속원들이 회비나 뭐 기타 구성원 공동의 이득을 위해서 내는 금품. 그러니까 회원제로 운영되는 시민단체들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뭐 어떤 시민단체분들 가입 권유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보통 월 얼마 내면서 회원 가입한다는 것에 그렇죠. 서명하시게 되거든요. 네. 이런 회원 회비잖아요. 네.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단체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그 단체의 가입하는 회원으로서 내는 의무 비용이거든요. 네. 이것이 과연 기부금품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이냐? 일단 법에서는 적용 제외된다는 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하고 좀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노조 비용을 국가가 들여다본다고 하면은 노조 비용을 국가가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그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찾아본 것은 아니지만 네. 일단 보도에서 노조 비용을 살펴본다고 할 때 그 네. 회계 처리에 대한 비용을 들여다본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비용이든 단체의 비용이든 그러니까 관련 개별 법령이 없더라도 네. 단체의 목적을 위해서 회원들이 낸 돈을 네.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일반 그 예를 들어서 회사의 노조가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서 회비를 걷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썼는지 안 썼는지는 자체 감사를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내부에서 이렇게 뭐 말하지도 않았는데 국가가 우리가 들여다봐 줄게. 그러니까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노동관계법에서 그러한 회계 처리에 대한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지는 개별 법령을 봐야 합니다. 이거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궁금해 하시니까 저도 궁금해요. 예, 이거 다음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던 중에 지금 중단됐습니다만 네네. 또 기부금품법에서 법 적용에 제외하는 것으로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뭐 학교 기성회, 장학회, 동창회 그 학교 설립이나 유지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서 모은 금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모은 금품 이런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이거 들으면 그렇구나 하실 수 있는 거 11조. 11조. 네. 사찰, 교회 등 종교단체가 고유 활동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서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은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축의금, 부의금 이런 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집 행위가 있어야 기부금품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냥 그 친분 관계나 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어떤 상호 부조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지 네. 누가 모집해가지고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안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이제 관련 법령에서 네.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네. 그게 또 있고. 어찌됐든 뭐 이렇게 관련이 되는 것과 관련이 되지 않는 것을 조금 분류를 좀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모집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발적으로 내는 것은 기부금법 적용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금품을 좀 모집하자. 개인이 그랬다. 아니면 지자체가 그랬다. 그러면 기부금법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지금 수재의연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저도 과거에 그런 거 법령을 찾아보니까 개별 법에서 또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네 이게. 이것도 기부금품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수재의연금 같은 경우는 재해구호법이라는 개별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또 뭐 그 선거철 되면 정치자금, 후원금이나 그건 또 정치자금법. 그렇죠. 그건 정치자금법. 얼마 전에 제정돼서 많이 지금 홍보하고 있는 고향 사람 기부제. 그 또 개별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개별 법령에 의해서 적용되는 기부금은 기부금품법에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나 뭐 이태원 참사의 경우도 지금 경위를 밝히라는 특별법 제정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도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행위가 있었던 것 같고 관련돼서 잡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모금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대부분 기부금품법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특정한 어떤 법이 시행령 법이 있는 것들은 빼놓고 생각을 그렇죠.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복잡해지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정리가 되는데 네. 기부금품법이라는 것이 어떤 기부에 대한 일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위에 있는 그렇죠. 일반. 그러니까 그 기부금품법의 정의 규정을 보면 제가 처음에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부라는 것이 어떤 건지 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금품법이 일단 적용되는 범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모집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걸로 법에 정하고 있고 개별적인 법령에서 어떤 기부 행위를 제한한다던가 규제하는 법령이 있으면 그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개별 법령이 있느냐 없느냐도 좀 따져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9호법상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수재의원금 같은 걸 모집하게 되면 그거하고 기부금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아까 서두에 지금 네. 그 이전 인터뷰에서 좀 얘기가 된 게 있어서 저도 관련 법령을 불이나게 좀 찾아봤었거든요.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면 네. 재해구호법이 적용되는 재난 상황이라는 거는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재난을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으로 구별하고 있거든요. 네. 자연 재난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쓰나미, 조수, 화산 활동,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 우주 물체의 추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라고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주까지 나왔으면 이제 모든 자연 현상은 눈속 떨어진 것도 자연 재난입니다. 자연 재난. 예. 지금 최근 문제가 되는 태풍이나 홍수, 호우는 말할 것도 없죠. 네. 또 이외에 사회 재난을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여기는 항공사고, 해난사고를 다 포함한다고 합니다.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 또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뭐 코로나 이런 거. 그러니까 뭐 화생방 사고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사회 재난에. 그러니까 국내에 어떤 원전에 문제가 생겨서 방사능 누출이 되었다. 그럼 방사능 재난이죠. 사회 재난으로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대응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요즘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예. 해외에서 방사능 물질이 이렇게 만약에 뭐 그럴 염려는 없다고 지금 하고는 있으나 우리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거는 저로서도 지금 뭐라고 단정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재난들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얼른 들어보면 이 중에서 명시적으로 어떤 해당되는 재난 상황은 아닌 것이 아니라고 정부가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사회적 재난이라든가 자연 재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눈사태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매몰돼 버렸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지금 추측.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방금 질문하셨던 재해구호법상 기부금과 이 기부금법상 기부금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그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지금 결과 나옵니다. 선고가 나온다고 하던데요.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제 재해구호법에 따르면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해구호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이 지침을 시도지사에게 내려줘야 됩니다. 매년.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가 지역 실정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구호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재해구호 물자 수시로 확보하고 점검해야 되고 기금도 적립해야 되고 결국은 이 어떤 재해구호법에 따라서 의원금을 모집하려면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허가 없이 모집하면 이 자체로 위법입니다. 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재해구호법을 그 의원금을 모집할 때는 구체적인 모집 계획서도 제출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모집된 돈은 그냥 그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배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미리 구성을 해놨다가 이 결정에 따라서 또 배분해야 됩니다. 근데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 모집의 경우는 허가 사항이 아니라 등록 사항입니다. 의무 사항이네. 등록해야 맞아요? 됩니다. 등록해야 되는 예, 거죠.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기보다는 등록하지 않은 채로 모집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재해 재난이 네. 나왔을 때 자연 재난이든 사회적 재난이든 간에 났을 때 권력과 권한의 정점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는 거네요. 재해에는. 예, 재해구호법에 따르면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해구호법에 따르면은 예, 행정안전부 정점에 있다고 보긴 어렵고, 그러니까 네. 뭐 딱 그렇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재해구호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런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여기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재해구호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네, 재해구호 계획에 네, 따라서 시도지사가 움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기부금품법에 따른 등록 범위도 사실 전부 다 등록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1,000만 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는 거고, 네.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이태원 참사 사건에 대한 기부금품 모집에서 잡음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그 쪼개기 논란이 있었대요. 1,000만 원 이상이면 등록하는 거니까 예. 1,000만 원에 미달하면 미만이면은 등록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1,000만 원이 안 되는 정도의 돈만 받아가지고 뭐 기부금을 모집하는 그런 행위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런 행위들은 꼭 특정 어떤 참사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행위에서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 이렇게 쪼개기를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등록을 해야 되고 계획서도 제출해야 되고 약간 느슨하긴 하지만 어떤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부가. 예. 단체들이. 모집 단체들. 모집 단체들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1,000만 원 정도만 모집하려고 우리 단체는 어떤 모임을 위해서 변호사 비용 모집을 위해서 1,000만 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모집을 해봤더니 너무 많은 성원들이 밀려와가지고 1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예. 그럼 10억 원 이상은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 등록 사항이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록하면... 모집 행위를 중단하고 네. 초과금은 반환해야 된다고 합니다. 등록하면 되잖아요. 등록하고 했어야 되거든요. 일단 넘어버렸을 경우에 예. 아예 그냥 처음부터 등록하고 해야 등록을 하고 했는데 그 등록하는 주체가 달라지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900만 원, 500만 원 정도만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1,000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 등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집 금액에 따라서 등록 단체를 고르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등록을 할 때 우리는 그냥 1,000만 원 이렇게 모집 단체가 모집 목표를 정해놓고 모집 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언제 동안 모집 기간 얼마 동안 모집할 것인지 그 이상은 모집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다 정해서 모집 계획서를 작성해서 등록할 때 제출해야 됩니다. 약간 크라우드 펀드 비슷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일정 금액을 위한 목표를 채우면 딱 끝내는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네. 예. 그런 게 있네요. 저는 다 모아놓고 등록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정산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네. 너무 많이 모였는데 그게 어디까지 모였는지 알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모집 기간도 밝혀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또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렇네. 스스로 밝힌 모집 계획에 밝힌 기간을 넘어서서 또 모집을 하면 안 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추가로 모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최근에 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시민단체 회계자금 이렇게 기부금 이런 거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말을 한 이유는 어느 정도 좀 느껴지긴 하네요. 이제 단순하게 이제 기부금품법의 문제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쨌든 시민단체에 시민들의 성원으로 모집된 돈이면
그 목적에 따라서 맞게 사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말하는 것은 국가가 준 보조금에 대해서만 해보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들이 준 기부금까지 다 들여다 보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어떤 입장인지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지금 주제가 나왔으니 기부금품법과 관련된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네. 시민단체에서 모집한 돈이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냥 돈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수재의원 그러니까 이 재난구호법에 적용을 받지만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어떤 돈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돈만 모집하는 게 아니라 회원 가입하거든요. 요즘은 그 어떤 이 단체가 이 법에 적용을 받는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들 아시니까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네. 경우 보면은 광고할 때 회원 가입해달라 그래요. 그리고 매달 일정의 후원금을 그렇죠. 회비 형식으로 내달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과연 그 기부금법에 적용이 되는가? 법에서는 일단 그건 회비는 아니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그거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방법원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봐가지고 실제로 돈만 내놓고 회원 활동을 전혀 안 한다. 이 단체가 뭔지 그 회원은 잘 알지도 못한다. 어떤 권리 의무가 있는지도 잘 모른다. 그럼 회비가 아니라고 본 거죠. 기부금이다. 그래서 기부금품법에 적용을 받는다. 회비는 정산하고 어디에 쓰였고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회원끼리 어떻게 사용했는지 회계 정산도 하고, 네, 정산도 하고, 당신이 회원으로서 어떤 권리 의무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총회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회비가 아니다라고 기부금이다. 예, 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도 사실 취지는 같아요. 네. 정관에 비추어서 단체의 목적이나 운영 상황, 회원 가입 자격과 절차, 회원의 권리 의무와 회비 납부와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결론에 있어서는 이 사례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기부금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법리는 지금 법원에서 일정의 법리는 세운 거죠. 야, 진짜 우리가 짧은 법 공부, 벌써 20분이 지났어요. 벌써 20분이 지났습니다. 예, 짧은 법 공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어. 네. 근데 법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파고들면 팔수록 뭐가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건지 자꾸 나와 자꾸. 네. 일단은 뭐 기부금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또 이제 격가지로 나갔는데 그 격가지는 다음에 한번 네. 저희가 또 가지치기 해가지고 따로 또 한번 더 다뤄보도록 네. 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회계 처리라든가 뭐 정산이 좀 확실히 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기부를 좀 꺼리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일단 지금 정부에서 입법 예고가 돼 있는 게 있어서 저도 시간 때문에 이걸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깜깜이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모집 계획서를 명세서나 이런 걸 제출하긴 하는데 포괄적으로 그냥 제출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이런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했다 정도로만 얼마를 사용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만. 자, 이제부터 내역 다 뽑아라 이거잖아요. 예, 지금. 근데 개정법에서 입법 예고가 됐는데 모집 연월일, 지급처, 사용 사업 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네. 모집 명세서와 네. 지출 명세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한답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부 통합 관리 시스템 1365 기부 포탈에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이걸 게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등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어쨌든 이 기부금 시민들의 성원들이 정확하게 얼마나 모였고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누구라도 이제 네. 살펴볼 수 있다면 이 투명성은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명성은 확보될 수 있다. 네. 예. 그 다음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네. 자, 투명성은 확보되었으나 과연 점점점. 예, 토론에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최기영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 돋보기 함께했고요. 시사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최은영, 기술의 최상혁, 저는 김규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